안녕하십니까. 저 제8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할 때 어떤 물건에 대해서 꼭 낙찰을 받고 싶다. 적당한 가격에 100% 낙찰받을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한번 살펴볼까요? 여주법원에 임야가 나왔습니다. 총 15,570평방미터 중에서 3,114평방미터가 나왔어요. 참 여러분들이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할 때 보통 3.3을 나누죠? 그러면 계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요령이 있는데 우리가 한 평이 3.3평방미터고 또 거꾸로 1평방미터는 몇 평일까요? 1평방미터는 0.3025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방미터 곱하기 0.3을 곱하면 평수가 나옵니다. 조금 오차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114평방미터다. 그러면 0.3을 곱하면 3, 1은 3, 3, 3은 9. 930평 나오죠? 그게 조금 플러스하면 이렇게 942평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임야가 나왔습니다. 산 56-2.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빨간 표시가 된 게 이번에 경매에 나온 거예요. 이 물건 전체가 나온 게 아니고 5분의 1만 경매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꼭 사고 싶어요. 제가 이 동네를 잘 아는데 이 길가에 붙은 땅 있죠? 이 땅은 여기는 해장국집이고 이 땅은 골프샵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평당 600에 나왔어요. 그리고 건너편에 이 주유소도 평당 600만 원에 나와 있고 길가 쪽은 보통 평당 500에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얼마에 나왔냐 하면 감정이 21만 1,571원에 나왔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물론 이 땅은 길이 없는 맹지이고 또 지상에 분묘가 있고 해서 감정이 좀 저평가되었어요. 지분이고 하니 가격도 절반 가격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낙찰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1억 5천을 쓸까? 전 가격이 1억 3,950만 원이니까 한 1억 5천 이상 쓰면 낙찰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1억 5천을 썼는데 단독 입찰이라든가 차순위 금액보다 월등히 많은 금액이면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켜보기로 합니다. 낙찰이 얼마에 되는지. 자, 입찰일 날 1억 1,111만 원에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었는데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공유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금액으로 우선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1억 1,111만 원에 낙찰되는 것을 보고 적당한 가격에 참 잘 낙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작업의 첫 번째는 먼저 이 기록을 보면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불과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과 경매 비용을 다 갚아버리면 낙찰자 동의 없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됩니다. 절차는 저당권을 말소하고 법원에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러면 경매는 취소 기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빚을 다 갚는 작전으로 가게 됩니다. 일단 빚을 갚기 위해서는 소유자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주소를 살펴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 소유자를 쭉 봅니다. 여기 소유자가 여기 있죠. 소유자가. 근데 주소가 변경이 됐어요. 주소가 경기도 광주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수강생을 시켜서 이 사람 전화번호를 좀 알아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수강생은 그 말을 듣고 경기도 광주의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이 주소지가 빌라인 거예요. 빌라에 동호수가 없어요. 번지수만 있고. 그래서 그 빌라 앞에서 소유자 이름을 막 외쳤답니다. 외치니까 거기 사는 어떤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고 여기 안 산다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알아서 소유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뭐 대충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다 라고 하니 낙찰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물어 보길래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다 갚아버리면 경매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서 그런데 낙찰 됐으니 그냥 배당받고 끝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에 1,000만 원을 더 얹어줄 테니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나자 해서 만났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래서 1억 2천만 원 줄 테니 넘겨라. 그리고 지금 당장 계약금 3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당권을 말소시켜 오면 나머지 9천만 원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약 900만 원 더 주는 거죠. 그때 미심쩍어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3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3천만 원을 주면서 요 건저당을 말소시켜 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 입장에서 웬
떡이냐 싶을 거 아닙니까? 1억 1111만에 낙찰이 됐는데 오랍쇼 누군가가 뭐 1억 2천 준다니까 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약 3일 후에 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법원에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시켜갖고 접수증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매매로 이전해 갔어요. 매매로 이전해 갔는데 그때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수강생이 자꾸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유, 고생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수강생이 절반은 자기가 하고 싶다. 뭐 그런 말을 꺼내요. 그러면 좋다. 고생도 했으니 절반은 자네가 하고 절반은 내가 하고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등기 이전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가 1억 2천만 원에 매매를 했죠. 그리고 전체 평수가 942평이에요. 평당 12만 7천 원, 등기비까지 뭐 한 14만 원 정도 먹혔을 거예요. 평당 14만 원이 굉장히 저렴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가에 붙은 땅은 평당 500에서 600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당 13만 원, 14만 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닙니까? 참고로 지적도를 보면 우리 빨간 표시 부분이 이번엔 매입을 한 땅이고 요 옆에 요거 있죠? 요 기역자로 된 거. 요 땅이 얼마 전에 경매에 나와서 팔렸어요. 요 땅도 맹지입니다. 맹지. 이 땅의 소유자, 이 땅의 소유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이번에 전체가 경매에 나왔어요. 요것도 맹지고 요 사람 길이 있죠. 요 땅을 매입하면 뭐 괜찮겠죠. 근데 요 땅은 평당 6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요 땅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작년 2019년도 6월 달에 매각이 됐어요. 감정 금액이 2억 3,324만 원인데 4억 1,154만 3천 원에 낙찰이 됐어요. 4명이 입찰했어요. 지적도 한번 볼까요? 아까 살펴봤던 우리가 낙찰받았던 땅이 요 땅이죠. 요 땅. 큼지막한 거 요 땅이에요. 요 땅을 낙찰받았고 이번에 나온 땅은 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딱 붙었어요. 자, 이게 얼마에 팔렸냐? 4억 1,154만 3천 원. 평당 얼마인가요? 나누기 4억 1,154만 3천 원 나누기 287이니까 288로 칩시다. 280. 자, 142만 원에 팔렸어요. 142만 8천 원. 제가 낙찰받은 땅보다 대략 10배의 금액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142만 8천 원에 낙찰받아도 굉장히 저렴하게 받은 거예요. 길만 확보하게 되면 500, 600짜리가 되는 겁니다. 이 물건도 제가 아까 낙찰받았던 그 물건이 낙찰받은 지도 시간이 꽤 됩니다. 낙찰이 아니라 전 매매를 한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015년도 7월 달에 받았으니까 15 다음에 16, 뭐 15, 16, 17, 뭐야 15, 16, 17, 18, 19, 20년이면 5년 정도 돼 있었죠. 5년. 꽤 많은 시간 걸렸죠.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은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 앞쪽의 땅이 평당 600만 원이고 시간이 좀 흐르면 길만 언젠가 확보된다면 이 땅도 평당 600만 원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1000만 원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단지 지분이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렴하지만 5년을 기다렸고 또 5년, 또 5년 누군가가 분명 개발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물건은.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돈 많은, 아니지. 머리 좋은 놈 이기는 놈이 돈 많은 놈이고, 돈 많은 놈 이기는 놈이 운 좋은 놈이고, 운이 좋은 놈이고, 운 좋은 놈 이기는 놈이 존나게 버티는 놈이다. 이런 말 아시죠? 존버 정신이라고 하죠. 존버 정신. 그래서 이 물건 역시 존버 정신으로 무장해서 길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입찰을 하지 않고 낙찰가를 보고 매매로 취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면 무조건 낙찰이죠. 만약 낙찰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낙찰이 되었다. 내가 부담할 금액이 아니다. 그렇다면 깔끔하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굳이 높은 금액에 입찰할 이유는 없겠죠. 이 땅이 좋다고 해서 만약 내가 1억 5천을 썼다고 쳐봅시다. 뭐 4천여만 원 떡 싸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적은 금액을 쓰면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래서 경매를 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신청 채권자의 청구 금액이 소액일 때는 낙찰 금액을 보고 금액이 적당하다면 약간의 웃돈을 주고 매입을 한 후 그리고 경매는 취소 기각시키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